안녕하세요. 차업주의 이풀입니다. 어느덧 2024년의 마지막 분기가 시작됐네요. 좋은 일이 생기기를 바라며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다룰 기업은 CS베어링입니다. CS베어링은 풍력 관련주로 알려진 기업이죠. CS베어링의 베어링 제품이 주로 풍력 발전기에 쓰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CS베어링은 모회사인 CS윈드와 함께 풍력 산업을 타겟하고 있어요. 현재 시가총액은 1718억이네요. 지난 동안의 주가 흐름을 보면 먼저 2022년 1월 중순부터 2월 말까지의 하락이 보이는데요. 이때 CS베어링은 최저가인 5,383원을 찍었었습니다. 여기서 주가가 이렇게 딱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이후에 무증, 액면 분할 등 주가가 보정될 수 있는 이슈가 있었다는 거죠. 아무튼 이때의 주가 하락은 CS베어링의 저조한 실적 이유로 볼 수 있겠는데요. CS베어링은 제품 승인 지연의 이유로 매출이 역성장하게 됐고 영업이익이 상당히 크게 감소했으며 순손실에서는 적자 전환했었어요. 때문에 이렇게 급락이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후 2월 25일부터는 빠르게 반등하게 되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재개되면서 러시아산 천연가스, 원유 등 에너지 안보 이슈가 불거지게 됐기 때문에 에너지 자립을 위한 수단 중 하나인 풍력 기업들이 시세를 받았습니다. 유럽연합이 러시아의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미국, 카타르의 LNG 사용을 확대하고 재생에너지 활성화 정책을 냈기 때문이에요. 참고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소맥 및 옥수수의 각일 4위 수출 국가로 글로벌 밀 수출의 25%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때는 곡물 가격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식품주들도 시세를 받았었죠. 그리고 22년 5월부터 7월 사이에는 거래량이 실리면서 주가 변동성이 확대된 모습이 보이는데요. 이는 4월에 CS베어링이 유무상증자를 결정하여 유무상증자 일정이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CS베어링은 약 40% 증자율의 유상증자로 550억을 조달하려는 계획을 밝혔었고 유증에 참여한 투자자들에게는 일주당 일주의 주식을 지급하는 100% 무상증자까지 함께 결정했었습니다. 이러한 유무상증자 결정 이후 조정받게 됐던 CS베어링 주가는 1차 발행가액이 확정된 이후부터 더욱 조정되었고 유증 신주의 배정 기준일 때 시세를 받았다가 유증 신주의 권리행사일에는 최고점인 15,300원을 찍게 되었습니다. 유증과 함께 무상증자를 결정하면서 성공적인 유증을 하게 되었군요. 최종적으로 유증으로 약 500억을 조달하게 된 CS베어링은 이러한 자금을 주로 베트남 법인 시설 투자를 위해 사용할 계획이었고 또 전환사채와 신주인 수권 부사채의 풋옵션을 대응할 계획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미상환 매자닌이 최저 조정가액까지 조정됐음에도 주가가 낮았기 때문에 조기 상환을 대응하기 위함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시설 투자를 위해 발행했던 CB와 BW는 유증 이후부터 종종 상환되어 오다가 최근에서야 모두 상환되어 소멸되었음을 알 수 있네요. 그동안 CS베어링은 상장 공모자금으로 육상풍력 발전기 관련 생산 공장을 구축했었고 이후에는 사채 발행과 차입금을 통해 캐파를 늘려오면서 해상풍력 관련 생산 공장도 구축했었어요. 때문에 점점 시설 투자 완료 일정이 다가오면서 유증을 하게 됐고 이를 통해 시설 투자 잔금 납입과 채무 상환을 하려던 것을 알 수 있네요. 그리고 9월 2일부터 11월 8일까지는 다시 주가가 무너지게 되죠. 이는 당시 CS베어링이 국내 공장의 생산 중단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고객사 수주 연기로 생산 물량이 급감하게 되면서 국내 공장은 중단하고 시설 투자를 해온 베트남 공장에서 생산을 집중한다고 했었죠. 물론 베트남은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하여 고정비를 줄일 수 있겠지만 매출의 50%나 차지하던 국내 공장을 중단한다고 하니 당장 실적 역성장의 이유로 주가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하게 됐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급락이 나왔었겠는데요. 다행히 11월 9일부터는 반등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주로 신재생에너지 중 태양광 설치에 집중됐었는데 산업통상자원부가 2030년까지 풍력 발전량을 확대하여 재생에너지의 불균형을 줄인다고 밝히게 되면서 CS베어링 등 풍력 관련주들이 시세를 받게 된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국내 확대 정책과 미국 IRA 시행에 따른 수혜를 말하며 풍력 관련주들의 목표가 상향 리포트들도 나왔었네요. 덕분에 CS베어링의 주가는 23년 6월 25일까지 반년 정도 우상향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해상풍력이 트렌드로 떠오른 시기였었나 보네요. IRA에 따른 낙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얘기도 나왔었고 또 지멘스 에너지에 납품할 수 있다는 PR도 나왔었군요. 참고로 CS베어링의 90% 비중을 차지하는 고객사는 GE입니다. 오직 GE만 CS베어링의 고객사였어요. 따라서 고객사 다변화를 하려고 꾸준히 노력 중인 CS베어링에게 다른 글로벌 터빈 기업인 지멘스에 공급할 수 있다는 소식은 긍정적이죠. 참고로 현 시점 CS베어링의 지멘스 공급은 26년부터인 듯하네요. 게다가 이때는 흑자 전환으로 인한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나왔었고 실제 CS베어링은 23.2Q 실적 발표로 매출이 증가하며 흑자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때문에 이때는 해상풍력 산업이 주목받으면서 리포트도 많이 나왔었네요. 다만 주가는 이때가 가장 고점이 되었죠. 흑자 전환한 2분기 실적과 많은 해상풍력 리포트들이 나오면서 CS베어링의 주가는 쌍봉을 찍은 뒤 현재까지도 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실제로 3분기부터는 실적이 꺾이면서 다시 적자 전환했었거든요. 이렇게 이어지던 CS 베어링의 조정은 아시아 증시가 급격히 떨어졌던 8월 5일에 급기야 4,465원을 찍으며 최저가를 갱신하게 되었는데, 이 기간 동안에는 CS 베어링의 실적 부진 외에도 고금리를 이유로 좌초된 해상풍력 프로젝트 이슈가 있었죠. 신재생에너지 중 해상풍력은 특히나 설치 비용이 가장 크기 때문에 금리 영향이 꽤나 크기 때문입니다. 물론 나쁜 소식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동기간에는 다른 글로벌 터빈 기업인 베스타스와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PR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베스타스, 지멘스가 글로벌 터빈 3사로 볼 수 있으니 지만 고객사로 있던 CS 베어링의 고객사가 다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네요. 다만 이때 체결한 공급 계약은 규모가 꽤나 작죠. 고객사로부터 신규 승인되면서 계약을 했지만 초도 물량을 수주한 것이기에 공급 규모가 작았던 것 같군요. 여기 보면 UMW라는 것도 보이는데, 이는 터빈의 발전량을 말하는 것이며 발전량이 커질수록 대형화되는 특징이 있죠. 보통 UMW 이상 터빈부터는 해상형으로 분류되는데, CS 베어링이 베스타스와 계약한 UMW급 블레이드 베어링이 해상 풍력용인지는 확실치 않아 보이네요. UMW 정도면 육상형 터빈으로 쓰이기도 하니까요. 아무튼 이 공급 계약은 규모가 작기도 하지만 지연 공시까지 발생했습니다. 계약 종료일이 올해 여름이었는데 25년 말로 변경됐으니 아직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고객사의 상황 때문인지 품질 이슈가 발생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공급이 되어봤자 아직은 의미 있는 실적 성장을 할 수 없어 보이기 때문에 그저 CS 베어링이 이전에는 GE에만 공급하다가 이제는 지멘스 그리고 베스타스에도 공급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주가가 고점 대비 꽤 많이 조정된 모습인데, 최근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주요국들의 금리 인하가 시작되었으며 친환경 관련주들 주가에 큰 영향을 주게 될 대선이 한 달 뒤에 있기 때문에 배경은 더 좋아지고 주가는 변동성이 커질 수 있어 보이는데요. 앞으로 점점 확대되는 해상풍력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시설 투자 목적의 자금 조달 이슈까지 나오게 되면 정말 금상첨화겠네요. 그러면 최근까지의 상황을 살펴봤으니 이제 보고서를 봐볼까요? 반기 보고서 클릭. CS 베어링은 2007년에 설립되었습니다. 본사는 경남 함안군이었으나 이번 1분기에 강남으로 소재지를 이전했죠. 이제는 생산 공장도 국내에 없겠다. 굳이 지방에 본사를 둘 필요가 없었겠죠. 영업 등 신속한 대응을 통한 경쟁력 강화 목적임을 알 수 있네요. 그리고 2019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죠. 사실 CS 베어링은 비상장 시절에 사면엔지니어링이라는 이름의 기업이었고 투자회사가 최대 주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 CS 윈드가 구주와 신주를 매입하면서 사면엔지니어링의 최대 주주로 올라서게 되었고 사명을 지금의 CS 베어링으로 변경한 것이죠. 아무래도 풍력 타워 및 부품 사업을 하는 CS 윈드가 베어링 사업을 인수하여 밸류체인을 확장하고 풍력 산업의 전문 기자재 기업으로 나아가기 위함이었던 것 같군요. 이렇게 CS 윈드가 CS 베어링의 최대 주주로 신규 편입된 이후 CS 베어링은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게 되었고, 기존 최대 주주이던 이스트브릿지는 보유 물량을 일부 CS 윈드에게 매도하기도 했지만 주로 장내 매도를 하며 엑시트를 해오다가 2020년 말에는 주요 주주에서 편출된 것을 볼 수 있네요. 그리고 종속회사를 보면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베트남 법인이 하나 있는데 이 해외 법인이 바로 CS 베어링의 생산 공장을 가진 곳입니다. 앞서 비용을 줄이기 위해 생산 공장을 베트남에 집중한 것을 봤었죠. 생산을 중단한 국내 공장은 사용을 하지 않으니 이렇게 투자 부동산과 매각 내정 비유동 자산으로 분류했었다가 이제는 매각 내정 부동산으로만 있는 것도 볼 수 있어요. 국내에는 생산 공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CS 베어링은 해외 종속회사가 생산 공장인 셈이죠. EM텍과 조금은 유사한 구조를 가졌음을 알 수 있네요. 그리고 관계사 및 그 외 출자한 법인은 없습니다. 깔끔하네요. 총 주식을 보면 보통 주로만 2,727만 주가 있고 자기 주식은 하나도 없군요. 아무래도 성장을 위해 시설 투자를 주로 하는 기업이다 보니 아직은 주주환원으로 쓸 만큼 여유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네요. 배당 지급도 아직 하고 있지 않은 모습이죠. 다행히 부여한 스톡옵션도 없으니 문제가 되지는 않겠습니다. 이러한 주식의 소유 현황을 보면 CS 윈드가 최대 주주로서 넉넉한 지분을 가지고 있고 CS 윈드 김성권 회장의 자녀이자 CS 윈드의 전무인 김승현 씨가 2대 주주로 있는 모습도 볼 수 있네요. 이제는 5% 이상 주요 주주가 없는 것도 볼 수 있고요. 잠시 CS 윈드의 지분율을 잠시 봐보면 CS 윈드의 최대 주주인 김성권 회장은 1954년생으로 연세가 많으신데 아직 지분 승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네요. 물론 CS 에너지를 맡고 있는 김창원 상무가 2대 주주로 있고 CS 베어링을 맡고 있는 김승현 전무가 3대 주주로 있지만 이들 각각의 단독 지분율은 아직 낮은 것을 알 수 있어요. 게다가 CS 윈드 김성권 회장에게는 혼외자 이슈까지 있군요. 따라서 추후에 상속을 하게 된다면 배우자인 이명애 씨에게 33%를, 친아들인 김창원 상무와 친딸인 김승현 전무에게 각 22%를, 그리고 2017년생인 혼외자에게도 22%의 지분을 최소로 상속해야 하죠. CS 윈드의 시가총액이 2.8조로 높기 때문에 장내 매수로 지분을 늘리기는 힘들고 증여 및 상속을 택해야 하는데 상속을 택하게 되면 혼외자에게도 상속해야 하기 때문에 풍력산업의 침체가 이어지는 동안 김성권 회장은 자녀 및 친인척에게 증여를 하고는 있어요. 하지만 역부족이죠. 증여를 하게 되면 세금도 꽤 부담해야 하고 점점 풍력 사이클은 다가오니
증여 작업은 쉽지가 않겠네요. 참고로 현재 CS-윈드의 개통도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CS-윈드의 가장 주요 종속회사는 CS-베어링이죠. 따라서 CS-윈드의 경영승계 작업을 하려면 장남 김창원 상무가 CS-에너지의 지분을 높이는 방법이 있고, 또 장남 김창원 상무와 여동생 김승현 전무가 CS-베어링의 지분을 높이는 방법이 있겠네요. 이후 CS-베어링 혹은 CS-에너지의 기업 가치를 높인 뒤에 CS-윈드와 합병하게 되면 김창원 상무와 김승현 전무의 CS-윈드 지배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보유한 자녀 주식을 수년간 꾸준히 증여할지, CS-베어링을 활용할지 아니면 CS-에너지를 활용할지, 이 부분은 이후 나오는 방향성을 확인해야 뚜렷해질 것 같네요. 여튼 CS-베어링의 지분은 CS-윈드가 넉넉하게 가지고 있는데, 혹여나 추후에 김승현 전무 및 김창원 상무가 지분을 서서히 매입하게 된다면 주요 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미상환 매자닌을 보면 꾸준히 상환되긴 했으나 아직 미상환 수량이 남아있었는데 이번 9월에 모두 상환되면서 소멸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재무제표를 봐볼까요? 먼저 현금성 자산이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는데, CS-베어링은 대체로 영업활동으로 인한 이익은 크지 않고 매각내정 부동산에 처분을 하여 차입금을 상환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반기보고서 공시 이후에는 미상환 매자닌 20억도 상환했으니 현금은 179억이 있는 것으로 나오지만 159억으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과거 국내 공장의 생산을 중단하면서 매각내정 비유동 자산으로 뒀던 자산이 처분된 것도 볼 수 있고요. 또 매출 채권이 급격히 증가했고 재고자산 중 제품이 감소한 것도 눈에 띄는데, 지연됐던 제품이 인도되면서 생긴 변화인지 일단은 운전자본에서의 변화가 있어 보이는군요. 부채 쪽도 보면 매각한 자산 덕분에 차입금을 대폭 줄일 수 있었고, 또 현재는 전환사채와 신주인 수권 부사채가 모두 상환되었으니 현재 차입금은 228억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본을 보면 자본금은 136억이고 자본 총계는 881억으로 존속요건에는 전혀 문제되지 않아 보이고, 또 현금은 159억, 차입금은 228억으로 유동성도 그렇게 문제는 되지 않아 보이지만 현재 영업활동으로 유입되는 현금 흐름이 좋지 않은 상황이죠. 게다가 시장 개화를 대응하기 위해 시설 투자까지 해야 한다면 어쩌면 자금 조달을 할 수도 있어 보이는데요. 현재 CS-베어링은 보안의 이유로 가동률을 공개하고 있지 않지만 최근 리포트를 살펴보면 3분기 가동률이 90%까지 늘어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따라서 추후에는 시설 투자를 고려할 수도 있어 보이는데 소규모의 자금 조달 가능성도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3자 배정으로 김승현 전무, 김창원 상무가 투자할 수도 있겠고, 전환사채를 발행하여 콜옵션을 지정할 수도 있겠죠. 주주 배정 유증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지 않나 싶네요. 이제 실적도 한번 봐보면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4% 감소한 모습인데, 그래도 24년 2분기 실적은 전기보다는 꽤 증가했군요. 이렇게 감소한 매출은 고정비 등으로 작용하여 영업손실로 이어졌고, 매각내정 자산 처분이익이 붙었음에도 순이익의 감소로 이어졌죠. 환율 변화로 인한 갭이 그렇게 많이 영향을 주는 기업은 아닌 것 같고, 이자 비용은 반기 12억 정도가 지출되고 있습니다. 이번 2분기에 가동률이 회복하고 매출 채권도 늘어나는 모습이 나왔지만 3분기에 가동률이 90%까지 늘어난다고 해도 당장은 실적 개선이 그렇게 주목할 수준까지는 아니지 않을까 생각되는군요. 아무래도 실적 성장으로 인한 든든한 현금 흐름을 가지기 이전에 시설 투자로 캐파를 크게 키우려는 계획이 나올 수도 있어 보이는데요. 최근 실적 변화를 그래프로도 봐보면 코로나로 인해 제로금리 때 가장 실적이 좋았던 CS-베어링은 이후 역성장을 보이다가 수요가 감소하여 생산 중단을 결정했던 22년에는 매출이 크게 감소하게 됐고, 이때 손실 규모도 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베트남에서 생산을 하며 실적이 회복하는 모습이지만 아직 이익에서는 안정되지 않았고 매출 규모도 작죠. 분기 실적에서도 1분기부터 반등하며 손실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지만 매출 규모도 작고 특히 이익 규모가 부족하다고 느껴집니다. 올해는 역성장 혹은 정체되는 모습 정도에 그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그러면 CS-베어링이 어떠한 사업을 하는지 봐볼까요? CS-베어링은 이름 그대로 베어링 제품을 주로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특히 3축의 블레이드 추진 날개와 로터를 연결하는 피치 베어링과 풍력 발전기와 타워를 연결하는 요 베어링이 주력 제품이죠. 풍력 발전기는 3개의 피치 베어링과 1개의 요 베어링이 필요한데, CS-베어링이 이를 생산하여 주로 GE에게 EMW용을 공급하고 있어요. GE의 매출 비중은 약 94% 정도라고 하고, 또 주력 베어링 제품이 EMW, 3MW 터빈에 적용되기 때문에, 즉 크기가 작아 마진이 낮은 베어링 제품을 터빈 고객사 한 곳에 집중적으로 공급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익 구조가 좋은 상황은 아니었는데요. 반면 CS-베어링의 모회사인 CS-윈드는 풍력 타워를 생산하여 세계 3대 터빈 업체 모두의 풍력 타워를 공급하므로 CS-베어링도 고객사를 다변화하려고 꾸준히 콜 테스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풍력 타워의 원가에서 4개의 베어링이 차지하는 비중은 1% 내외로 극히 작은데, 여기에서 CS-베어링은 싼 가격에 높은 품질의 제품력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가격이 싼 베어링 제품은 그렇게 원가 경쟁력이 중요할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피치 베어링과 요 베어링이 연결되는 것이 가격이 상당히 비싼 블레이드와 터빈 발전기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기술 경쟁력 즉 콜 테스트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왼쪽이 육상 풍력 발전기 제품의 콜 테스트인데,
풍력 발전 산업은 발전량이 많아질수록 터빈의 크기가 커지고 터빈의 크기가 커질수록 기업들의 실적 규모와 마진이 커지는 구조죠. 그리고 육지보다는 해상으로 갈수록 터빈이 커질 수 있는 구조이고요. 그래서 해상용 그리고 적용되는 터빈의 크기가 중요합니다. 여기 지멘스양 345.8MW 터빈용은 퀄 테스트가 완료되었지만 아직 공급이 제대로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고 GE에도 5MW대 터빈형 퀄 테스트를 진행했네요. 기존 주요 고객사인 GE에게 대형화된 제품을 공급하게 되면 매출 규모나 이익 규모 그리고 이익률까지 좋아질 수 있겠죠. 하지만 아직은 그러지 못해 부진한 실적을 보이고 있겠죠. 그리고 베스타스용 6MW 터빈 계약은 육상용이었네요. 퀄 테스트가 종료되어 올해부터 조금씩 공급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당장 매출에 드라마틱한 변화를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GE 중심이던 매출이 올해 말부터는 다변화되는 것에 의의를 두어야겠고 또 기존보다 대형화된 베어링 제품을 공급하는 것이니 긍정적이라 봐야겠죠. 25년에는 베스타스양 비중이 조금 더 증가할 수 있겠고요. 에너콘양 퀄 테스트도 진행 중인데 터빈 크기도 작고 아직 양산 시기도 시간은 있어 보이는군요. 무엇보다 해상용 풍력 발전기 쪽을 보면 84, 15MW도 모두 퀄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나오는데 올해 중 베스타스의 15MW와 지멘스의 14MW양 퀄 테스트를 승인받아 내년 하반기부터 공급을 시작하는 것이 CS 베어링의 목표인 것 같습니다. 제품 크기가 큰 14MW와 15MW를 공급하게 되면 공급되는 베어링의 가격이 대략 7배 이상 증가하게 되므로 CS 베어링의 실적 규모가 뚜렷하게 증가하는 모습이 나올 수 있겠지만 그러려면 역시 캐파를 키울 필요가 있겠어요. 당장 육상용 공급이 확대되어 봤자 이익 규모에서 그렇게 큰 변화가 나올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CS 베어링은 해상용 베어링의 퀄 테스트 이후에 이를 대응하기 위한 시설 투자 이유로 자금 조달을 할 수도 있겠네요. 터빈의 크기가 커질수록 적용되는 베어링 또한 상당히 커져야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해상풍력 기업들은 시설 투자가 생각보다 크게 진행되어야 할 수도 있어 보이거든요. 물론 최근 매각 내정이던 부동산을 처분하게 되면서 잔여 설비를 베트남으로 이전하여 캐파가 기존 8,000개에서 1만 개로 늘렸지만 3천억 규모. 이번 3분기 가동 예정이던 베트남 2공장은 증설이 연기되었기 때문에 일단 퀄 테스트가 끝난 육상용을 대응하게 될 것 같고 이로 인한 이익 규모는 수십억 수준에 그쳐 그렇게 큰 변화를 주지는 않을 것 같네요.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이프리의 요약 시간입니다. CS 베어링은 안정적인 재무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입은 좋지 않고 퀄 테스트가 종료된 육상용 베어링 제품이 공급된다 해도 당장 이익 규모는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개선될 것 같지는 않네요. 하지만 풍력 산업은 이미 바뀌고 있죠. 금리 인하가 시작됐고 다음 사이클 내내 금리는 떨어질 것이며 각 정부의 정책으로 풍력 프로젝트는 탄력을 받을 겁니다. 점점 진행되는 프로젝트의 속도가 붙으면서 대형화되는 해상풍력 기자재의 쇼티지가 일어날 거예요. 게다가 탈중국화가 이러한 쇼티지를 더 불러일으키겠죠. 따라서 풍력 기자재 업체들이 이를 대응하려면 선제적인 시설 투자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즉 CS 베어링은 현금 흐름이 갖춰지기 전에 먼저 수요를 대응하여 캐파를 대량으로 키우는 시설 투자를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감안하면 현재 보유한 현금은 넉넉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CS 베어링의 베어링 원가가 풍력 타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으므로 풍력 산업의 굵직한 주요 기업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제 금리, 정부 정책, 에너지 믹스로 인한 산업이 받쳐주는 상황에서 기자재의 탈중국으로 인한 쇼티지까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대형화된 풍력 터빈의 퀄 테스트 통과 후 자금 조달을 하게 되면 투자 수익 면에서는 좋은 접근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수요가 증가하여 물량 공급이 증가하게 되면서 터빈 대형화와 쇼티지로 가격까지 증가하는 좋은 구조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인데 만약에 CS 베어링이 자금 조달을 하게 된다면 넉넉한 지분율의 이유로 그리고 이세 승계의 이유로 3자 배정 혹은 채권의 방법을 택하지 않을까 싶네요. 당장 실적이 드라마틱하게 개선되기는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또 일단 미국 대선으로 변동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내년 중순쯤에 다시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개인적으로 해상풍력을 국내 기업들의 메가 트렌드로 보고 있고 국내 해상풍력 산업의 여러 기업들에서도 각 기업들의 시세 및 조정 등 진입 시기가 조금씩 다를 것이기 때문에 해상풍력 기업들에서도 여러 번 교체 매매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CS 베어링도 당장 진입 시기는 적절하지는 않다고 생각되지만 성장 구조가 꽤 좋고 적절한 진입 시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되네요. 해상풍력 산업과 여러 기업들 참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오늘도 차트 없는 주식 투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머리를 자르고